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유학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재입학하는 과정, 그 절차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매년 그 학기 초가 되면은요, 요즘도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정통신문 같은 거를 보내죠. 미인정 불법 유학 근절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대충.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모가 이제 유학을 가는 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인정 유학이라는 게 있고요. 인정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빠가 공무원인데 뭐 미국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이렇게 공무나 뭐 직장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부모가 근거지를 옮겨서 아이도 따라가는 경우, 이런 것은 뭐 한 달 있다 오든 3개월 있다 오든 6개월 있다 오든 이런 건 다 인정 유학이라고 해서 그 기간과 관계없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언제라도 복학이 됩니다. 이런 건 이제 인정 유학이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 OSS처럼 아이가 혼자 이렇게 나가거나 아니면 기러기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1, 2년 갔다 오거나 이런 거를 차마 불법 유학이라고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부하러 가는 게 왜 불법입니까? 예. 뭐 내 돈 주고 내가 아이 공부하러 이게 보내는 게 그게 뭐 타인에게 크게 피해를 입히고 뭐 불법적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유학이라고는 얘기를 못하고 아주 묘한 표현을 쓰죠. 미인정 유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인정 유학. 인정하지 않는 유학이다. 네. 하여간 그런 용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기 초가 되면 뭐 불법 유학을 근절하자, 미인정 유학을 가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많이 그 협박성 그 가정통신문이 옵니다. 그렇게 아이를 혼자 보내거나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오는 것은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가 잘 읽었다고 서명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죠. 궁금해서 이제 학교에 가서 물어보면 별로 다녀오세요 이런 얘기 대체로 안 합니다. 대체로는 그렇게 갔다 오면은 뭐 복학이 힘들 텐데요. 뭐 그거 미인정 유학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이제 지레 겁먹고 유학을 포기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덜어 봤습니다. 전에는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 우리가 이제 유학을 실제로 대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학을 이렇게 이제 가면은 학생 비자를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학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 가운데 하나가 재학 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재학 증명서를 띄어서 내야만 그게 이제 비자 서류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모가 재학 증명서를 띄러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재학 증명서를 안 띄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울먹거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학교인데요. 뭐 불법 유학이라고 재학 증명서를 안 띄워준다네요. 어째요? 뭐 이러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제가 받아가지고 안녕하세요. 그 학생이 지금 그 학교에 다니는 게 맞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다닌다라는 사실을 그냥 그 띄워주시면 돼요. 그게 재학 증명서잖아요. 그거 그냥 띄워주시면 됩니다. 맞잖아요. 재학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재학 증명서 아닌가요? 예. 하여간 그렇게 얘기하고 뛰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여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유학 가는 것에 대해서 인사고과에 반영이 돼서 그런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공부를 가르치는 건데 그게 뭐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충족될 때는 돌아와서 재입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OSS가 11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늘상 겪는 일인데요. 항상 출국하기 전에는 겁을 많이 줍니다. 학교에다 물어보면. 근데 돌아와서 재입학 안 한 사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규정은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첫째, 3개월 미만 또는 1년 이상은 그 재입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그 규정 중에 제일 이런 이 규정이 제일 중요한 규정인데요. 자기 학년의 3분의 2 이상을 이수해야만 자기 학년으로 복학이 된다. 다시 한번요.
자기 학년의 3분의 2 이상을 이수해야만 자기 학년으로 복학이 된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겨울에 출발을 했다고 합시다. 1월 달에 출국한 아이가 3분의 2 이상을 이수하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3분의 1은 결석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학년은 3월 달에 이제 학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4학년을 마치고 유학을 가는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3월부터 5학년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3분의 1 정도는 결석을 해도 돌아와도 복학이 됩니다. 그 3분의 1 지점이 언제죠? 3월 달서부터 하면 3, 4, 5월. 예, 약 90일, 빨간 날까지 해서 90일. 근데 조금 안전하게 5월 한 23일, 4일, 5일 요때 들어오면은 자기 학년으로 복학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3개월은 빼먹어도 그 정확한 날짜는요. 학교마다 학사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다 꼭 문의를 하셔야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빨간 날까지 포함해서 대충 한 85일, 90일 예, 그 정도는 빼먹고 와도 자기 학년으로 복학이 됩니다. 또는 1년 이상을 갔다 오면 예, 그러니까 1월 달에 출국해서 12월 달에 돌아오면은요. 여기서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가 1년이 아니고요. 1년에 학교 다니는 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2학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국가에서 2학기를 다 이수했을 때 제대로 2학기를 다녔다라고 하는 성적이 다 나왔을 때 예, 그러니까 온전히 2개 학기를 다 다녔을 때 그걸 이제 1년으로 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한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다음 학년으로 그냥 이렇게 복학이 됩니다. 다음 학년으로 이렇게 가진다. 근데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의 또 K 초등학교에서는 또 그 교장 선생님이 유별나서 1년의 해석을 교장 선생님 임의로 해석을 해서 다른 학교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 그 대구의 K 초등학교 거기에서는 그 출입국 증명을 띄우라 그럽니다. 출입국 그렇죠. 출입국 예, 그러니까 언제 출국해서 언제 돌아왔는지가 나오는 거 출입국 증명 그거 동사무소 요즘은 뭐죠? 그거를 뭐라 그러죠? 옛날은 동사무소 요즘은 뭐 주민센터 예, 그런데 가면은 띄워줍니다. 그렇게 해서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가 풀로 1년이 넘어가야만 1년으로 인정을 한다. 예, 그 대구의 그 한 학교에서는 그랬어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그냥 2개 학기를 해갖고 오면은, 그거를 다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5학년 1학기를 마치고 1년을 갔다가 돌아오면은 5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간 아이는 상대방 국가에서 1년을 했다는 얘기는 5학년 2학기,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1년을 한 거잖아요. 2개 학기니까. 그러면 6학년 2학기로 복학이 됩니다. 예. 근데 이 복학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시험을 봅니다. 학교마다 3과목 또는 4과목을 보는데 뭐 국어, 수학, 사회 뭐 요 정도 봅니다. 예. 그거 떨어졌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60점 이상이면은 다 합격을 하니까. 예. 그거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5학년 1학기를 마치고 1년을 갔다 온 아이는 6학년 2학기로 재입학을 하는 거고요. 1년 6개월을 갔다 오면은 6학년 2학기까지 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으로 재입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학교 1학년으로 할 때는 이제 당연히 6학년 2학기를 여기서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배정이 안 돼 있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내 주소지의 중학교에다가 가서 내가 이 학교로 오고 싶다라고 거기다가 원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전학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5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가는 경우에는 1년 6개월을 하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배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참고하시고요. 다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1년을 갔다 온 경우에는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1년이면 6학년 2학기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중학교에 가서 중학교 1학년 2학기로 복학을 하면 됩니다. 그때도 역시 시험을 봅니다. 형식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 4과목 정도? 네. 3, 4과목 정도를 학교마다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1년 6개월을 가면 6학년 2학기 중학교 1, 2 그래서 중학교 2학년으로 복학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복학이라고 안 하고 재입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거나. 이해되셨죠? 제 말 확실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1년을 유학을 갔을 때 한국 학교에서 졸업은 어떻게 되느냐?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1년을 가면 6학년 2학기 중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중학교 1학년 2학기로 복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학교는 졸업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검정고시 본 것처럼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어떤 학교를 졸업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왜 그렇죠? 6학년을 반쪽만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을 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학년, 그 학교의 자기 학년을 다닌 것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졸업한 것으로 마치 검정고시 본 것처럼 6학년을 졸업한 것으로 학력 인정을 해주되 그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6학년을 1학기를 마치고 가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요. 2월달, 9월달, 요때쯤 졸업 앨범을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 앨범이 두 가지죠. 내 얼굴만 이렇게 찍는 사진이 있고 친구들하고 같이 찍는 사진 있잖아요.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사진 찍는 거는 그건 힘들고 혼자 이렇게 있는 증명사진, 그거는 미리 사진관을 알아서 그 사진관에다가 찍어 놓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한테 부탁합니다 하고 가면 통상적으로 앨범에다가 실어줍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학부모 만나서 얘기 들어봤잖아요. 실어줍니다. 그러면은 졸업 앨범에는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졸업 앨범에는 나오지만 그 초등학교를 졸업한 거는 아닙니다. 졸업 앨범은 나오지만 하나 참고하시고,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졸업증명 평생 살아가면서 뛸 일이 있나요? 근데 초등학교 졸업 앨범을 볼 일은 있습니다. 나중에 어른 되면은 이제 동창회하고 그럴 때 초등학교 졸업 앨범 보고서 얘가 우리 학교 출신인가 이런 거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 졸업장보다 졸업 앨범이 더 중요합니다. 초등학교는. 그죠? 그래서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가는 경우에는 졸업 앨범에는 어떻게든 제주껏 우리 아이가 실리게끔 부모가 조금 노력을 하시면 그거 가능합니다. 5학년 2학기를 마치고 가는 경우에는 졸업 앨범에 실기는 좀 힘들어요. 그거는. 근데 6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가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제가 그동안 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5학년을 마치고 1년간 유학을 갔다 온 아이. 그러면은 5학년을 마치고 갔으니까 6학년 1, 2학기 과정을 캐나다에서 보내고 돌아오잖아요. 그 1월 달에 갔다가 12월 말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6학년 졸업을 언제까지 하냐면 2월 달에 졸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졸업식에도 참석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가짜로 참석하는 겁니다. 그 예전에 그런 부모님이 계셨어요. 학교 운영위원장이셨어요. 그 아빠가. 그래서 학교 졸업식에도 참석하고 졸업식에서 상도 받았어요. 상도. 어떤 상을 받았냐면 외국어 최우수 학생상. 희한한 상도 하여간 만들어갖고 받았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그 학교의 졸업장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동안 이바지 안바가 많아서 그냥 졸업식에도 참석하고 뭐 그랬을 뿐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법적인 지위를 갖는 그 학교의 졸업장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캐나다는요, 초등학교가 7학년까지잖아요. 그리고 학년의 시작이 9월 달에 시작해갖고 6월 달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6학년을 마치고 간 아이들이요. 6학년 2학기를 마치고 간 아이들은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게 되고요. 졸업식에는 참석을 못하겠죠. 2월 달에 보통 졸업식 하니까. 1월 달에 OSS는 출국하니까 졸업식에는 참석을 못하지만 한국의 초등학교 졸업은 한 게 맞습니다. 자기 학년의 3분의 2 이상을 이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졸업한 게 맞죠. 그리고 캐나다에 가면은 이제 6학년을 마치고 갔으니까 캐나다에 가서 7학년을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여름에 7학년 2학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7학년 2학기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한국 학교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도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거꾸로 한국 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캐나다 학교도 졸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력서에 쓸 때 그냥 6학년을 마친 시점에 어느 학교를 다녔느냐. 그게 메이플리치 해리우기 초등학교다. 그러면 그냥 통상적으로
캐나다 해리 후기 초등학교 졸업 이렇게 그냥 씁니다. 예. 우리나라하고 학제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졸업 앨범이라고 하는 개념의 것이라기보다 초등학교 경우입니다. 그거보다는 매년 yearbook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합니다. yearbook. 올해의 책이죠. 말하자면. 근데 한 학년이 2개 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많아야 한 학년이 한 50명에서 55명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학년 1학년부터 7학년까지 다 합쳐봐야 학생 수가 한 350, 400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매년 yearbook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합니다. 올해의 우리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 그게 말하자면 졸업 앨범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 그러나 초등학교도 7학년은요. 7학년을 마치는 6월 달에는 초등학교 졸업식 합니다. 졸업식 합니다. 물론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교처럼 거창하진 않지만 그래도 졸업식 꽤 거창하게 합니다. 일단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까지는 우리나라가 의무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1년을 갔다 오면 중학교 2학년을 캐나다에서 보내고 중학교 3학년 1학기로 복학이 됩니다. 중학교까지는 그게 됩니다. 의무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정규학교 과정을 이수한 거를 다 인정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OSS에서 아이들을 보낼 때요. 캐나다에서 정규 학교, 제대로 된 학교를 다녔다라는 걸 증명을 다 띄워가지고 보냅니다. 성적 증명, 그 다음에 재학 증명 이런 거 전부 다 서류를 완벽하게 띄워가지고 아이들 편에 보내거든요. 그거는 우리나라에 재입학할 때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예. 그래서 상대방 국가에서 정규 학교 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학교 과정까지는 그것이 의무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다 인정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미국이나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6개월 앞서가잖아요. 교육 과정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6개월 앞서가기 때문에 학교를 들어갈 때 6개월을 늦춰가는 경우도 있고 6개월을 먼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요, 그냥 거기서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네 학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다녔던 거에다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네 학기를 이렇게 그냥 무조건 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얘는 몇 학년까지 다녔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사립학교는요, 학교장 재량이 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립학교는요, 여기 맨 위에 보면 자기 학년의 3분의 2 이상을 이수해야만 자기 학년을 이수한 거로 본다. 그렇게 되는데 사립학교는 이것도 안 통합니다. 그냥 이것도 안 통하고 주먹구구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아예 뭐 4개월 다니다 오면 어떻고 7개월 다니다 오면 어떻고 다 인정을 해줍니다. 사립학교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그 대신 사립학교는 이런 룰이 있죠. 애가 나가 있는 동안, 캐나다에 나가 있는 동안 그 사립학교에 공납금, 학비를 내고 있어야만 그거를 인정을 해줍니다. 사립학교는 또 그런 법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그것도 하나 참고하시고요. 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외국 나가고 고등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거 인정 안 해줍니다.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의무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유급을 해가지고 거기서 2학년을 다녀도 여기서 다시 2학년을 다녀야 됩니다. 고등학교는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매년. 그러면서 꼭 이 교육청에다가 전화를 걸어보면은요, 많은 경우에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종적인 권한은 학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문의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 또 많이 협박하고 그렇습니다. 뭐 불법 유학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했지만 단 한 명도 재입학이 안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또 테크니컬하게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경우는 그 유난히 그 유학을 많이 가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서울의 강남 서초, 그다음 뭐 대구 수성구, 부산 뭐 해운대, 정말 그렇게 많이 유학을 가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이
출국하기 전에는 불법 유학이라 안 됩니다. 갔다 오면은 복학 안 돼요. 재입학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남의 엄마들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갑니다. 예. 뭘 믿고 가는지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보관을 갖고 있냐면 만약에 재입학을 안 해주면은 주소지를 잠깐 경기도 어디에다 옮겨놨다가 그냥 거기서 재입학을 하고 다음날 다시 주소지를 주민등록으로 옮겨와서 그냥 또 우리 그냥 학교로 그냥 다시 이렇게 전학으로 온다. 야, 머리 잘 쓰죠. 그렇게 되면 그건 전학이잖아요. 예. 야, 그런 보관까지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 사례는 없고요. 결국은 다 복학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은요, 서울에 지금 여기 지금 서초동에도 있고 개포동에도 있고 그 빌딩형 국제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빌딩형 국제학교는 법적으로는 그게 전부 다 학원입니다. 학원. 우리나라 그 교육법상으로는 그 학원이지 정식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학교를 1, 2년 다니다가 한국 학교로 올라가려면은 안 되죠. 학원 다닌 거니까. 근데 실제로 다 복학됩니다. 초등학교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 학년을 못 가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단 이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OSS하고 해당이 없는데 예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필리핀 같은 데 가가지고 아이가 뭐 1년을 있다 오는데 필리핀의 학교들이 조금 낙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학원에서 학교를 안 보내고 그냥 학원에서 학원 시설이 더 좋죠. 사실은 정규학교보다 학원에서 애들을 1년 동안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또 거기는 가짜 서류 같은 거 많잖아요. 그냥 가짜 서류를 어떤 정규학교 이렇게 다녔다 왔다 그거 걸려가지고요. 예전에 큰 사고 한번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원을 다닌 경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어쨌든 그건 OSS하고 관련 없는 얘기고 상대방 국가에서 정규학교를 제대로 다닌 아이들은 이렇게 이거에 의거해서 딱 그 공식만 알면 됩니다. 3개월 이내로 갔다 오든가 아니면은 2학기를 제대로 또는 3학기, 4학기, 2학기 이상이면 괜찮습니다. 다니다 오면 그것만큼 다 인정받아서 복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저에게 연락 주시면 또 성실하게 또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